네, 일단 기록하고 시작해 볼게요. 음, 여기 안 되네. 네,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두 번째 교육입니다. 네, 요거는 에러로 못 지웠어요. 네, 공지사항 있을 거고요. 오늘 가독성이랑 편집하는 거, 네, 그런 것들 보여드릴 거예요. 할 게 조금 많아요, 오늘은. 그래서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뭐 중간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 내용 및 캡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고 필요하신 거는 제가 단톡방에 공유 드릴게요. 네, 그리고 한번 다시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미션 같은 거 오늘 뭐 해야 돼요? 이런 건 다 채팅방 상단 리틀리에 있고요. 녹화본도 채팅방 상단 리틀리에 클릭하시면 있고요. 그리고 단톡방 오는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예요. 네, 12시에 이렇게 포스팅 올려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날 일어나셔서 그때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인증 방법은요. 심플하게는 일단 호스팅하고 그 단톡방에 공유를 하는 거예요. 단톡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톡방 닉네임과 블로그 닉네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뵀는데 블로그는 좀 다르고 그래서 제가 같은 분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할 때도 있는데요. 동일한지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포스팅을 다녀봤더니 어떤 분들은 잘 되어 있기도 한데 어떤 분들은 그 댓글, 좋아요 창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좋아요 하트 있는 경우 있는데요. 제가 그 리틀리에 포스팅 발행 시 주의할 점이라고 해서 영상을 짧게 찍어서 올린 거 있는데요. 거기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설정하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포스팅 한 다음에 우리 블로그 에세 카페에다가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블로그 스크랩, 좋아요, 댓글 이런 활동들은 네이버에서 좋아하는 활동이라 내 글, 내 블로그가 성장하는 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카페로도 한번 공유해보고요. 단톡방으로도 공유를 해보세요. 그리고 구글 시트 OX 체크하는 거 있죠? 네, 그거는 제가 뭐 매일매일 보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1일차, 2일차, 3일차를 잘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얼마큼 하고 있는지 그런 진도율을 볼 수 있으니까요. 구글 시트도 한번 네, 안 하셨다면 주말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후기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 칼리지에 들어가시면 후기를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냥 네, 뭐 평점 있고 칼리지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 5점이에요. 네, 뭐 1점 주시면 슬플 거고요. 네, 그래서 칼리지 아니어도 블로그나 인스타 후기 이벤트는 우리가 9일날 끝나는데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주시면 제가 완주 하시는 분이랑 상관없이 그냥 이제 선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해시태그는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뭐 블로그 챌린지, 구독 칼리지, 러블리 이런 거 해주시면 돼요. 인스타는 이렇게 해시태그. 음, 그리고 네, 지난 시간 챌린지 괜찮으셨나요? 이제 제가 첫날은 루틴을 하고 둘째 날은 이제 그냥 글을 써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어색하시겠네요. 그리고 온라인 세상의 내 이야기를 기록하신 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박수를 드리고 싶고 이렇게 여러분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시길 응원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3일차지만 미션이나 글은 꼭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줌 미팅을 한 이유는 월요일 오전 5시부터 만나는 것보다 주말에 하는 경우가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일요일 주말로 잡았고요. 오늘 내용은 내일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영상 제공이 따로 없고 오늘 내용이 내일 내용 이렇게 오늘 내용, 내일 내용 포함돼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기본 기능에 이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이랑 블로그 기본 기능으로 또 사진 편집하는 거 있으니까 이 부분을 중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가독성과 사진 두 가지가 대표 중심 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블로그 초보라면요. 모바일 버전보다는 PC 버전을 추천하고요. 그래서 PC 버전으로 진행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 그 커리큘럼에 모바일 버전도 있어서 간단하게 모바일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보여드리니까요. 일단은 PC에 먼저 집중해 주세요.
가독성을 높이고 사진 편집을 빠르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일단 가독성이란 무엇이냐 하면요. 얼마나 쉽게 읽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그냥 캡처해 봤는데요. 지금 A가 있고 B가 있어요. 딱 그냥 내용 말고 봤을 때 가독성이 뭐가 더 좋은 걸까요? A가 좋은 걸까요? B가 좋은 걸까요?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돼요. B가 훨씬 네. 음성도 좋았어요. 네. B가 훨씬 좋죠. 네. 누가 봐도 A는 좀 빼곡해서 안 보여요. 그리고 B는 뭔가, 강조하는 게 있고, 색깔 컬러가 있고, 조금 열백이 있어서 보기가 편해요. 그러면 우리는 글을 쓸 때 이렇게 글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가독성을 줘서 사람들이 내 글을 봤을 때 좀 더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도 강조하고, 네, 그렇게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용구, 그다음에 뭐 구분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걸 활용하시면 아까처럼 좀 도움이 되실 건데, 제가 이따가 또 실습 화면으로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분선은 이런 게 있고, 말 그대로 그냥 구분할 수 있는 선이에요. 그냥 빼곡하게 글만 쓰지 말고, 이렇게 구분을 해보세요라고 네이버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럼 우리는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용구라고 해서 앞에 잠깐 보셨죠? 내가 강조한 내용 인용구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렬이라고 해서 정렬 방법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정렬도 바꿀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글을 쓰세요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글씨체도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사진, 동영상, 지도 등등을 첨부하면서 내 글을 조금 더 풍성하고 예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지처럼 예쁘게 꾸밀 수도 있어요. 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다 PC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진 편집을 또 오늘 배우실 건데요. 네, 사진 편집을 요거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좀 추천해요. 일단 핸드폰에 네이버 모바일 버전을 설치를 하세요. 네, 설치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신 분 아마 없으시죠? 없으시다면 네이버 모바일 버전 앱을 설치해 주시고 블로그 실행하고 뭐 연필 모양을 눌러서 사진 첨부하고 임시 저장을 누른 다음에 네, PC에서 임시 저장을 불러와서 작업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사진을 꼭 우리 컴퓨터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USB로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네이버에 네이버 앱 모바일 앱을 이렇게 까시면 그러니까 다운로드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여요. 로그인을 하면 블로그 화면이 본인 블로그 화면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제 화면이에요. 여기서 밑에 연필 모양 보이시죠? 가운데 이걸 누르시면 또 다시 오른쪽에 제목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 하얀 부분처럼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카메라 모양 여기 눌러주시고 사진을 원하시는 걸 딱딱딱딱 클릭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이게 임시 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단톡방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안 해보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핸드폰 버전으로 사진을 임시 저장을 시킨 다음에 PC 버전으로 켜서 그거 핸드폰으로 바로 연동했던 거, 저장했던 거 있죠. 그거를 연동해서 바로 쓰실 수 있으세요. 어떠한 USB 선 같은 게 없어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짧게 만들어 봤는데요. 네, 모바일, 좀 빠르죠. 잠시만요. 네, 아까 제가 바로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이 카메라 모양 누르시고 사진 원하시니까 딱딱딱딱 첨부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 저장을 누르시면 이따가 PC 버전에서 이 저장이 있는 거를 가져와서 글만 그리고 사진만 편집하시면 사진을 옮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단톡방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진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스마트 에디터라고 해요.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굳이 사진을 편집할 때 뭐 다른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블로그 화면 내에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블로그 사진 올릴 때 굉장히 잘 어울리려고 예전에 보니까 어플 같은 걸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도 예전에 막, 네, 좋은 어플들 많이 사용했는데, 프로그램 무겁기만 하고, 사진이 여러 개면, 20장, 30장 되면, 하나하나 일일이 수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네이버 포스팅 화면에서 이것들이 다 되니까 너무 좋았고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최대. 그래서 작업 시간이 단축된다는 건 빨리 일하고 내가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글을 하나 더 쓸 수도 있잖아요. 네, 시간 단축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편해요. 되게 직관적이고요. 한국말 다 아시니까 바로바로 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처음 하시면 어색하거나 조금 능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애예요. 쉬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어요.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능 중에서 아트 타이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썸네일을 이렇게 쉽고 빠르게 만드실 수 있어요. 꼭 별도의 프로그램, 뭐 미르클 캔버스나 캔바를 사용하지 않으시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기능이나 내 사진에 서명하는 거, 내 사진에 러블리언이 사진 찍고 내 이름에 그러니까 사진에다가 제 닉네임을 딱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블로그 주소나 이런 기능을 다 스마트 에디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영상 첨부인데요. 이 지도 부분이 되게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요즘엔 예를 들어 아이와 어디 가지, 친구와 아이 어디 가지, 뭐 이런 그런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네이버 메인에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것도 예전에는 블로그 기반이었는데 이제는 어딜 갔다 오면 우리 영수증 이게 리뷰해서 올릴 수 있잖아요. 네이버 영수증 리뷰.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위치가 잡히는데 그런 지도로도 메인에 보일 수가 있어요. 꼭 글을 엄청 뭐 블로그 포스팅을 잘하지 않아도 지도 하나만으로도 보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도도 내가 장소가 있다면 첨부해보시고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영상이 있다면 영상도 첨부를 해보세요. 영상, 동영상 아시죠? 동영상 첨부하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모먼트라는 기능으로 한 뭐 짧은 인스타로 치면 뭐 릴스 유튜브로 치면 쇼트 네 이렇게도 짧게 또 올리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내 블로그에 그 포스팅할 때 글을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하고 또 갈게요. 일단 블로그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광범위하긴 한데 문제가 네. 블로그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뭘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블로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제가 아마 OT 때도 계속 이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 있을까요? 지금 채팅방 봤는데요.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네, 제가 그러면 모두 음성하고 진행할게요. 네, 음성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빵 굽는 엄마 사진 글. 네,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블로그 할 때 이거는 꼭 있어야 돼. 네. 혹시 다른 의견 네, 없으시군요. 맞아요. 그러면 빵 굽는 어머님이 정답을 맞힌 걸로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단톡방에. 자, 뭔가 할 때,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는요, 글과 사진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 글감을 계속 생각을 해놓고요. 아니면 이렇게 기록을 해두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시는데요. 초보자라면 사진 찍는 연습을 많이 많이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글도 중요하지만 사진이 있으면 포스팅이 좀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사진은 어떤 것도 글감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일상생활 하고 있는 것들, 뭐 풍경도 괜찮고요, 음식도 괜찮고요. 일단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과정을 찍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다 보면 꼭 블로그 아니어도 유튜브나 뭐 다른 쇼츠나 이런 거에도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용 사진을 찍지만 또 다른 데로 확장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진도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요거 보신 기억이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제가 단톡방에 공유를 드린 건데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날 미션 드렸거든요. 첫날이었나요? 네, 그래서
사진 일상생활 찍어주세요. 라고 해서 올린 제 일상이에요. 제가 봐도 좀 낯설긴 했는데, 그냥 찍었어요. 카페에 가서 텀블러 사용하는 거, 그리고 그냥 넓은 풍경이 좋아서 찍었는데요. 여러분 사진도 한번 같이 볼게요. 짜잔. 네, 사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쓱 볼게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넣은 이유는 누군 잘했고 못했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찍는지 다시 한번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달걀을 찍어주셨죠. 그 달걀이 참 맛있다, 맛있어 보인다, 좋아 보인다 라는 톡방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을 제가 만약에 뭔가 칭찬을 드리자면 무언가를 얘기하기에 뭔가 딱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사진이 아니라 달걀이 주인공이구나. 달걀을 강조하려고 했구나. 라는 사진이라는 것을 딱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포스팅에 딱 쓰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진을 찍을 때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명확한 게 좀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풍경 사진이라면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뭐 한 가지 물체, 상품 리뷰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시면 딱 내용이 잘 보여서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인증을 올려주셨어요. 이제 전자책으로 책 읽는 부분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전자책을 어떻게 리뷰해야 되죠? 라는 질문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종이책은 막 책 들고 막 이렇게 찍는데 전자책은 찍을 게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책 표지를 또 찍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누군가는 또 전시회 가서 이렇게 사진을 남겨주셨어요. 너무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테두리가 안 잘리게 이렇게 세 개가 잘 들어갈 수 있게 사진을 해주시는 느낌이 나요. 이것도 제가 여기를 자르진 않았지만요. 이 부분 약간 검은색 부분 있죠? 제가 자르진 않았지만 이분이 사진 찍을 때 여기가 이렇게 중심이 되게 하려고 하셨구나. 잘 찍는 분이시구나 생각해서 이렇게 구도 맞춰서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전시 가실 때 만약에 전시에서 사진 찍는 게 가능하다. 허용된 그런 곳이라면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깔끔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뒤에는 알렸지만 뭔가를 하고 있다. 요거 이렇게 안그 플라워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잘 보여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사진으로 또 글 아닌 사진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뭘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도 올려놓고요. 또 의외로 이렇게 노트북 찍을 기회가 많이 없어요. 네, 여기 찍어주신 우리 멤버분도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런 사진을 찍으면 저는 뭐 이렇게 뭐 나의 일상, 나의 기록, 뭐 내가 공부했던 거, 뭐 이런 거 사진 찍을 때 이런 거 활용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기회 되시면 책상 정리 예쁘게 해놓고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책도 그냥 책도 정면으로 찍는 사진도 있을 수 있고 뭐 뒷면, 옆면 다 가능하지만 이렇게 약간 그림자 있어서 감성적으로 찍어도 예쁜 것 같고요. 네, 이 사진도 정말 예쁘죠. 검은색 그 커피와 이 빨간색 레드가 너무 잘 어울려서 강렬하게 인상이 났는데요. 네, 이런 사진 모든 일상 사진 좋습니다. 뭐 커피 한 잔 생각났어요 할 때 이 이미지 내가 사진은 찍은 걸로 쓰실 수도 있으니까요. 사진은 일상 속에서 많이 해놔 보세요. 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카페에 가셔서 찍은 것들 남겨주셨습니다. 음. 그리고 약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거는 좀 길쭉하고 어떤 거는 가로로 길쭉하고 세로로 길쭉하고 다 틀리죠. 이게 제가 조절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물론 PPT 사이즈 안에 맞게는 조절했지만 이 사진 자체를 조절하진 않았어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가로로 사진을 찍는지 세로로 사진을 찍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단톡방 주신 거 제가 복붙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길쭉하죠. 어떻게나 핸드폰을 놓고 사진을 찍으셨는지가 좀 나타나요. 얘는 길죠. 얘는 옆으로 길죠. 그래서 일상생활의 사진을 찍을 때도 나중에 결과물이 어떻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옆으로 다 보여주고 싶을 때 핸드폰을 꼭 돌려보세요. 꼭 가로로가 세로로 딱 그렇게 찍으실 필요 없고요. 풍경이나 뭐 물체나 그런 거에 맞게 핸드폰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으시면 좋습니다. 네.
일상도 찍어주셨고, 그럼 이제 나중에 연습하는 거, 저 연습했던 일상이 있었어요. 이런 활용도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요거 텐동이죠, 텐동. 음. 그리고 모든 사진은, 내가 봤을 때,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도 봤을 때 뭔가 이게 뭔가를 딱 알아야 돼요. 그 포스팅을 볼 때 글의 내용이 그래야 도움이 되거든요. 어떤 사진인지 모르는 경우 그 사진은, 뭐랄까요. 조금 빛을 발하지 못한달까요? 그래서 글에 맞는 사진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한 장만 넣었잖아요. 이렇게 가로 길쭉했어요. 이게 다음 사진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 비율, 사진 비율이 다른 앞에서 뵀던 분들과 비율이 달라요. 네, 느끼시죠? 이거 제가 뭐 조절한 거 아니고요. 그냥 앞에 분들이랑 똑같이 넣었는데요. 가로로 길쭉하죠. 이게 FHD나 아니면 16대 9 이상으로 아마 찍으면 이렇게 좀 길쭉하게 나고요. 위가 조금 짧은 편인데요. 또 장단점이 있어요. 네,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요. 네, 보여드렸고 이게 좀 길죠. 네, 제가 뒤에 한번 다시 정리해서 볼게요. 네, 사진 비율이 중요할까라고 했는데, 네, 중요한 게 한 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넣었어요. 제가 어저께 사진 찍었어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같은 사진이에요. 같은 사진인데요. 제가 핸드폰으로 비율을 다르게 찍었습니다. 제 핸드폰 갤럭시 노트 3G고요. 그냥 평범한 갤럭시 그냥 핸드폰이에요. 누구나 사진을 찍는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게 상단에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3대4, 9대16, 풀 HD 이렇게 있고, 이렇게 1대1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같은 건데도 조금씩 달라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숨은 그림 찾기처럼 뭔가 예를 들어 트리가 3대4는 보이는데 여긴 트리 안 보이죠? 선물이 보이죠? 풀 HD는 이렇게 두 개 다 안 보이고 의자만 보이죠. 같은 공간을 찍을 때 내가 뭐를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사진이 또 틀려질 수 있고 어떤 비율에 따라서 사진 찍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가 더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보통 쓰는 걸 알려드리려고요. 보통은 3대4 요거 많이 써요. 그리고 9대16은 이제 지금 제가 사진을 세로로 넣었지만 가로로 하시면 그 유튜브나 영상 촬영에 많이 활용됩니다. 풀 사이즈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 네, 1대1 사이즈라고 있어요. 이거 제가 조절한 거 아니고요. 그냥 사이즈 자체를 그냥 이렇게 PPT 화면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게만, 한 번에 볼 수 있게만 한 거예요. 가로나 세로를 일부러 자른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네, 3대4는 조금 통통하고, 그리고 1대1은 조금 뭔가 다 잘 보이죠? 여기 있는 트리, 그리고 여기도 약간 트리가 있었죠? 네, 요거보다 조금 더 넓게 보이고요. 얘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찍을 때 어떤 걸 강조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이 다르고요. 그리고 저는 3대4나 1대1을 많이 쓰고요. 보통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영상에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야? 잘 모르겠어. 하면 여러분도 저처럼 같은 공간에 이렇게 촬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얘는 풀은 아까 좀 폭이 작죠? 짧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본인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걸 정리한 게 일반적으로 많이 찍는 비율, 그리고 이거는 영상에 좀 어울리고 1대1은 SNS에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인스타죠. 인스타고 그다음에 블로그에도 1대1을 씁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블로그용 따로 찍고 인스타용 따로 찍을 수 없잖아요. 예전에 그렇게도 해봤어요. 되게 무식하게. 근데 그냥 이제는 1대1로 찍어요. 1대1로 찍으면 블로그도 그냥 당연히 올라가고 인스타도 올라가더라고요. 인스타도 이제 3대4하기는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썸네일은 1대1로 보이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저는 1대1, 3대4? 네, 이걸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썸네일을 이걸 만들어도
결국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해서 썸네일이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내 글이 보일 때. 그래서 이 비율 보고 네 번째, 첫 번째 요거 두 개를 저는 꼭 추천드려요. 네, 요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초보 블로거들은 사진 찍는 스타일 일단 기르셔야 되고요. 네, 너무 내가 너무 전문가처럼 잘하려고 하는 사진 아직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게 무슨 사진이다라는 걸 좀 알려줄 수 있는 정도? 남들이 봤을 때 아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중복된 사진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의 사진을 계속 돌려 쓰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같은 커피를 찍더라도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손잡이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진이 나올 수 있게 찍어서 포스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또 블로그가 알아두면 좋은 상식을 또 좀 얘기해 볼게요. 온라인 저작권이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만든 게 아닌 타인의 것은요, 다 저작권이 있어요. 하다못해 제가 여기서 마비님이 올리신 카드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쓸 때 저작권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네, 죄송해요. 여기다 PPT에다 올려놨죠. 이걸 제가 뭐 상업적으로 쓰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수업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올 때는 항상 조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가 그냥 흔하게 보는 예를 들어 뭐 트로트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미스터 땡땡 뭐 이런 거 그냥 뭐 캡처해서 올렸어요 했는데 네, 신고당하신 분이 많으시죠. 이제 매일매일 날라와요. 우리 거 방송사 썼으니까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요. 가끔 이런 것 때문에 경찰서 가는 블로그도 보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거 가져올 때는 기본적으로 출처를 남겨야 되고 출처를 그냥 남기는 것보다 저 사람이 또 저작물을 가져올 수 있게 허용했는지도 봐야 되고요. 좀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추천하는 건 사진을 많이 찍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이런 걸 가져오지 말고 내가 쓰고 글도 다른 사람 걸 그대로 뺏겨서 복사하게 붙여놓기 말고 내가 쓰는 거 그것들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제 강의 내용 같은 거 이제 함부로 가져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MKY도 항상 강의 앞에서 다른 뭐 이거는 뭐 복제나 이런 이런 거 금합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합니다. 그러면 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꼭 출처를 밝히세요. 블로그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 거에서 뭔가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보 전달 같은 경우. 네, 그때 조금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 걸 가져와서 내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신고를 하는 경우 있어요. 그냥 뭐 저 사람이 일기에 내 거 쓰는 건데 뭐 이러면 봐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상업적으로 써. 그러면 이제 막 신고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리뷰를 올렸거나 뭐 카페를 갔다 와서 괜찮다고 해서 막 올렸는데 그 카페에서 그 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대표 사진으로 정해놓고 우리 카페는 이렇게 좋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묻어놓은. 네, 그럼 여러분이 신고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하실 때는요, 욕설이나 비속어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네이버에서도 이제 AI가 보면 그런 것들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보는 사람도 뭔가 편안하지 않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은 글을 뺏겨 쓰는 걸 이제 유사 문서라고 이제 그냥 정의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 네, 그런 거에 네이버가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성장에 저해가 됩니다. 블로그 성장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내 생각으로 정리해서 나오는 게 토시 하나, 뭐 진짜 띄어쓰기 하나 같을 수 없어요. 뭐라도 달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르게 생각 정리해서 가져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뭔가 협찬을 받을 때는 대가성 문구 표시, 뭐 출판사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꼭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블로그 하시다 보면 광고 이런 쪽지 매일 많이 올 거예요. 네, 이런 걸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원고 알바라는 거는 진짜 뭐랄까요? 그 사람들만 좋은 거고요. 잘못하면 우리도 내 소중한 블로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랄까요? 인플루언서 분들도 좀 감옥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10만 원 줄게요 하고 이제 블로그 포스팅이 저품질이라는 거에 걸려서 품질이 낮아지고 계속 이제 방문자 수가 떨어지고 조회수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아무리 블로그를 해도 성장이 잘 안 돼요. 그런 거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고 알바, 뭐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거 드릴게요. 이런 유혹이 오거든. 그냥 조용히 뭐 옳은 채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그런 제안은요, 메일로 많이 와요. 메일로 많이 와서 뭐 저 어디 어디 누군데 어떤 것 때문에 연락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요. 일반적으로 댓글이나 쪽지로 툭 던지는 경우는 좀 의심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병원 광고는 원래 병원 내돈내산으로 성형수술 했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병원 광고는요 법적으로 의료인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땡땡 성형외과에 가서 내돈내산이라고 쓰는 것도 우리가 뭐랄까요? 그것도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내돈내산이지만 쓰지 마시고요. 꼭 기록을 남겨놓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병원 이름을 삭제하거나 누가 봐도 그 병원을 모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돈내산이지만 막 병원 이름을 써놓고 뭐가 있을까요? 국민은행에 예를 들어 뭐 국민병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국민병원에 포스팅을 막 썼다. 그럼 우리가 대가성으로 돈을 받고 그렇게 광고를 해주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 블로그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돈내산 성형수술이 진짜 잘 됐더라도 잘 됐어요는 쓰셔도 되는데 병원에 대한 얘기 땡땡 병원이라고 그렇게 안 쓰시거나 하시고요. 가장 좋은 건 쓰지 않 병원에 대한 내용은 뭐 다녀왔어요 정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론은 좀 길었죠? 그래서 빨리 실습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 블로그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포스팅 화면에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다들 잘 보이시죠? 네,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포스팅 화면을 켰어요. 이게 PC 버전입니다. 아까 본 그 모바일 버전의 연필 모양 이런 건 없어요. 근데 PC 버전을 먼저 만들고 네이버가 모바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PC가 버전이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고 모바일은 축소판이에요. 작아요. 그래서 작은 거 먼저 쓰고 이걸 다 쓰려면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PC부터 익힌 다음에 모바일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화면 켰을 때, 자,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지금 제가 막 흔들고 있는데요. PC 화면, 한 번 더 누르면 모바일 화면, 한 번 더 하면 태블릿 화면. 여러분이 보이는 사이에 이게 폭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내가 지금 모바일에다 대고 글을 쓰는지, 아니면 이게 태블릿 화면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글을 쓰는지, PC인지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PC에 맞게해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나중에는 모바일은 좀 더 이렇게 배열이 안 맞을 수 있고요. 모바일로 볼 수 있잖아요. 또 모바일로 이렇게 글을 썼는데 나중에 바라이거 보니까 PC에서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핸드폰도 기기마다 그쪽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씩은 틀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은 정렬을 맞추는 게 내가 이제 알게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잘리겠구나, 다음 문단을 옮겨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PC 화면이나 모바일 화면을 가장 많이 넣고 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모바일 유입이 많죠. 그래서 모바일 유입을 넣고 쓰셔도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많이 하는데요. PC 화면으로 글을 막 쓰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모바일로 한 다음에 정렬이 맞는지도 확인해요. 이거는 이제 제 팁이죠. 어, 잠시만요. 자, 제가 먼저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PC 화면, 이게 모바일 화면. 조금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또 밑에 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보면 일단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요. 사진에서 이게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클릭해서 넣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넣는 방법이 한 장일 땐 괜찮은데요. 여러 장일 때가 있어요.
사진, 내가 원하는 게 3개다. 그러면 뭐 하나, 둘, 셋. 그래서 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개별 사진도 있고 콜라주도 있고 슬라이드도 있어요. 개별 사진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사진이고요. 이 2장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콜라주라고 하면 알아서 이렇게 사진이 2개가 붙어요. 3개까지는 붙거든요. 3개까지 하셔도 되고, 근데 난 이걸 따로 빼고 싶어. 그럼 클릭하세요. 초록색 테두리가 이 배경화면에만 보이죠. 그런 다음에 위치를 이동시키면 이렇게 분리도 되고요. 꼭 그렇게 콜라주 안 해도 내가 원하는 위치로 해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사진은. 그리고 지우실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 열었을 때 슬라이드. 그래서 옆으로 쭉쭉 밀면 사진이 쭉쭉 들어갈 수 있게 해요. 근데 슬라이드는 사실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눌러보는 경우가 없고 다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밑으로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이걸 꼭 해야 되구나 하셔도 좋습니다.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을 그렇게 넣고 SNS는 뭐 인스타 같은 거 이렇게 연동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한번 나중에 눌러보세요. 그리고 동영상은 말 그대로 동영상 추가하는 건데요. 이렇게 클릭하시고 열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점 해서 로딩이 돼요. 그리고 제목과 정보를 쓰게 되어 있고요. 해시태그도 달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고구마 라떼 사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제목은 고구마 라떼가 되는 거고, 네, 뭐 어떻게 먹는 법이 있을 수 있고 태그에도 뭐 아니면 고구마 라떼 만드는 방법 뭐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썸네일도 이걸 썸네일로 할 건지 네이버가 알아서 알려줘요.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썸네일로 하시고 완료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영상이 사용이 됐고요. 동영상은 지금 상태에서는 재생이 안 돼요. 발행이라는 걸 나중에 누른 다음에 동영상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요. 스티커 있어서 이렇게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완주하신 분들 대상으로 마지막 주 미팅에 오신 분들 룰렛을 돌려서 이런 스티커 선물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네이버 스티커예요. 그래서 포스팅에 이용하시면 귀여운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실 수 있고 말씀드렸던 이제 인용코라는 거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네, 지금 뭐가 딱 움직였죠. 이 삼각형 단추를 옆에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풍선도 있고, 뭐 프레임도 있고, 다양한 게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돼요. 뭘 제일 많이 쓰나요? 라고 하면, 저는 그 따옴표, 버티컬, 말풍선, 이렇게 많이 쓰고, 사실 라인 따옴표까지 저는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쓰시면 돼요.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습니다. 옆에는 구분선이에요. 이렇게 선을 만들 수도 있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길을 좀 늘리고 싶은데요. 네, 안 돼요. 네, 길이 늘릴 수는 없고요. 여기서 변경은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정렬. 이렇게까지만 선은 가능하세요. 그리고 장소,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와 해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구글 지도처럼 막 이렇게 예민하게 위치를 잘 잡아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특히 해외. 네, 그렇지만 국내는 되게 잘 잡아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MKYU 캠퍼스 가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쓰면 네, 이 추가 눌러서 지도를 첨부하실 수 있어요. 확인. 그래서 우리 맛집 같은 데 가거나 여행 같은 데 다녀오면 장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도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링크 할 거 있으면 여기 넣기도 하고, 뭐 파일이나 일정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필요할 때 눌러보세요. 그리고 이제 본문 뭐 이런 게 있는데, 굳이 뭐 나누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글씨체 많이 써요. 그래서 글씨체랑 크기도 한번 조절해 보시고, 굵게, 기울임, 밑줄 이런 것들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정렬입니다. 왼쪽 정렬할 건지 오른쪽 정렬할 건지 이렇게 네, 움직이죠. 네, 정렬도 다 다르니까 한번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정렬 열기라고 보이고요. 이게 드레스 가운데인지 양쪽 정렬인지 이런 것들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도. 그리고 맞춤법을 검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맞춤법을요, 얘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좀 바보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 화면 모드, 장소 링크, 요거는 뭐, 이렇게 크게
괜찮은데 얘가 네, 제가 이거 오타가 났나 봐요. 보고 쓴 건데 책에서. 뭐 아무튼 인증샷이라고 하죠. 우리 인증숏이라고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외래어 같은 거 조금 어색하게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러블리 은입니다라고 뭐 이렇게 할 때도 뭐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제 이름 닉네임인데도 이상하게 띄어쓰기 잡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니까 100% 믿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 여기까지 우리 한 거고요. 그렇게 색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 바꾼 거 이제 여기 우리가 한 거예요. 그리고 크기 이렇게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글감 라이브러리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발행 밑에 내 모먼트를 올리실 수도 있고요. 글감이나 라이브러리 템플릿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시는 거는 글감. 여기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저는 지금 뭐가 생각나면요. 에펠탑 사진이 필요해요. 제가 프랑스를 다녀왔지만 사진을 언제 찾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럴 때 물론 찾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 사진이 바로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사진들을 바로바로 제공받을 수 있는 건데요. 뭐 다른 것도 많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징은 밑에 이렇게 출처가 딸려와요. 근데 출처는 지우지 마세요. 우리 다른 사람 거 가져올 때는 출처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가져올 때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무료 사이트가 있고 유료 사이트가 있어요. 두 개 합해진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 무료로 되는 것들 가끔 이렇게 유료가 있긴 하지만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 넣었으니 이렇게 픽사베이 같이 무료로 개봉된 곳에 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뭐 가져오고 이렇게 마시고 그냥 여기서 글감에서 원하는 거 쓰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필요할 때 쓰세요. 이렇게 하면 뭐 굳이 그렇게 사이트 하나 더 안 들어가도 되니까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리고 책도 예를 들어 김미경 마흔 수업 이렇게 있죠. 보시면 책이 아직 안 나왔나요? 여기 있네요. 네, 김미경의 마음 수업. 그래서 책을 읽으셨다. 그럼 이렇게도 활용해 보세요. 얘는 정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책을 봤다. 활용하실 수도 있고 영화, TV, 공연 정시, 음악 등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템플릿이라고 있는데 이게 잡지처럼 약간 꾸며져요. 근데 이걸 하면 좀 이게 없어지거든요. 화면이. 이렇게 해서 글쓰기 하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템플릿 하면 아무거나 짜잔. 그러면 뭔가 되게 잡지처럼 뭔가 많이 나오죠. 여기다가 내 사진을 넣고 내 사진을 넣고 여기도 제주 원목 뜯기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처음 해봤는데요. 약간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짜증났어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내 걸 다 맞춰야 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양식이 필요하시면 여기 힌트 얻어서 그리고 살짝의 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사진 편집하는 것을 좀 이따 배우고 일단 이걸 배우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자 1번 그냥 이렇게만 보이면 내용이 뭘 강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용구나 구분선을 써볼 거예요. 스토리란 위험한 것일까? 어쩌고저쩌고 썼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저라면 아무거나 인용구 아무거나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스토리란 위험한 것일까? 라고 하고 얘는 이렇게 누르면 테두리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동하고 저라면 뭐 이렇게 해서 굵기도 하고 사진 이렇게 해볼게요. 위에 아까 있었던 거 이거 지금 제가 바꿨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잘 보이나요? 이게 더 잘 보이나요? 아무래도 인용구에 색깔 있는 거 이게 더 잘 보이죠? 그래서 글만 쓰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가독성을 줄 수 있는 이런 인용구를 활용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활용해 보시고, 이 다운표가 싫어. 그러면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어요. 바로바로 클릭한 다음에 원하시는 거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름 꾸미는 재미가 있어요. 사진이 아니더라도 글도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재미가 있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눈에 막 잘 보이나요? 저는 보통의 시력이지만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변형할 건데요. 이거의 포인트는요, 글씨체예요. 글씨체를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자, 글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글을 쓰시면 기본 서체, 사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굳이 바꿨어요. 그러면 자, 기본 서체랑 이 밑에 있는 거 뭐가 더 잘 보이세요? 저는 이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 눈에도 또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긴 글을 쓸 때 이런 글씨가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안 보여요.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글씨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다는 여기 있는 뭐 나눔 고딕이라든지 밑에 나눔 명조, 아름부리 뭐 이런 거 쭉쭉 이런 거를 추천드리고요. 여기 있는 거는 뭐 다시 시작해. 이것도 사실 잘 안 보이고요. 히피도 괜찮은데 많은 글 그리고 정보성을 줄 때는 이런 글들이 이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확실히 이렇게 썼을 때 정보성을 주는 건 전문가적인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밑에 있는 거는 네, 특히 이런 글들은 전문가적인 느낌이 좀 덜 들리기 때문에 그냥 에세이나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도 보시고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쭉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뭐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 라고 하고 정렬이 지금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 정렬도 한번 네, 이렇게 갖다 붙여 오른쪽으로 갖다 붙여도 괜찮죠.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오른쪽이 너무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른쪽으로 할 때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요, 다 해보고 내가 좋은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트렌드 아닌 트렌드처럼 사람들이 잘하는 거, 많이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익혀집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약간 색다르죠. 정보성으로 할 때는 사실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뭐 내가 어때 에세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또 다른 느낌을 나서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맞게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사진 편집을 배우실 건데요. 일단 제가 찍은 것 중에 좀 이상한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사진을 클릭하면 이 테두리가 나오죠. 그리고 밑에 또 클릭하면 테두리가 나와요. 어제 또 말씀 제가 톡방에서 엊그제 드렸지만 누르면 사진의 왼쪽 상단에 대표라고 뜨는데요. 그럼 이거는 여기 있는 많은 사진 중에서 남들이 내 포스팅을 볼 때 이게 대표 사진이에요. 이게 대표 썸네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썸네일을 언제 많이 보시냐면요. 유튜브. 네, 유튜브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 할 때 이제 작은 화면에 한 장 사진이 나오죠. 거기에 뭐 여러분 아직도 망설이시나요? 이렇게 한 장 나오잖아요. 여기 썸네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썸네일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예쁘다. 그리고 이 사진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사진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편집을 해볼게요. 사진을 클릭하신 다음에 위에 상단에 보면 마술본처럼 생긴 게 있는데요. 이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스마트 에디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일로 옮겨갑니다. 지금 이제 얘가 좀 삐딱했는데 얘를 바꿔볼 거예요. 일단은 옆에서 크기, 자르기, 필터, 고정, 액자, 서명 이런 게 있다라는 거니까 한 번씩 눌러보시고요. 얘는 크기. 크기는 여러 가지가 있고 직접 입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건 900 사이즈예요. 제가 사진 강의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요. 그분도 이렇게 1200 넘어가는 거 잘 안 쓴다고, 1000 넘어가는 것도 사이즈 넘는 거 잘 안 쓰신다고 해요. 이게 사진이 많이 쌓이면 그 글 하나를 클릭하는데 로딩 시간도 길어지고요. 약간 무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 해상도가 보이지 않아도 이 정도 기본 사이즈면 다 보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포스팅할 때 크기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900 크기가 가장
보통이에요. 이게 딱 900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 있어요. 뭐 883, 뭐 886 이럴 때 있는데요. 어쨌든 900 정도, 800, 900, 뭐요 정도. 네, 1000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400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사진이요. 음, 지금 800, 짜잔, 너무 작죠? 이거 너무 작아요. 그래서 뭔가 정보성 사진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이런 경우 이제 네이버에서 막 여러분의 포스팅을 막 메인으로 막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작은 사진이 많은 것보다는 보통 사이즈로 있는 거를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으로 네, 700, 900 이 사이에서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자르기 보면요.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 자르실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각도 조절이 돼요. 이게 각도 보면 보이시죠? 마우스를 밑으로 내리거나 위로 내리거나 하시면서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 정도까지 많이 날린 거는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하고 이제 완료를 눌러주시면 아까는 누워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 간판은 좀 똑바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살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 사진도 보면 옆에 누워 있죠. 그럼 다시 편집 들어가서 각도기 모양으로 조절해 보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완료. 뭐 적용, 이 밑에 적용이 있어서 적용을 또 누르셔도 예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음 사진에 가서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 사진은 지금 제가 사진이 엄청 커요. 좀 기본 사이즈로 할게요. 이 사진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사람 얼굴이 너무 많이 나오죠. 이게 지금 해외라서 그냥 괜찮은데 찍다 보면 옆집, 이웃집 사람이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자, 모자이크로 해볼게요. 모자이크로 이렇게 원하는 사진 모자이크 바로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각도를 조금 조절하고 적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사진은 이것도 좀 삐뚤어져 있죠. 그리고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고 나서 마지막에 완료를 눌러줘야 이렇게 저장이 되면서 사진이 반듯하게 올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이것도 이제 뭐랄까요 누워 있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런 사진은 약간 뿌옇죠. 그러면 근데 뿌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케이블카 타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편집을 통해서 색깔을 좀 바꿀게요. 여기서 필터가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필터로 장단장 바로바로 변하실 수도 있고요. 그 사진 필터의 강도도 다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또 아니면 나는 내가 알아서 바꿀 거야. 밝기, 대비, 선명, 색온도 뭐 다 채도까지 해서 네, 아까 이게 같은 그 장소에서 찍은 건데요. 확실히 조금 색깔이 달라 보이죠. 이렇게 해서 색깔 변경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왜 나왔을까요? 사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앙코르와트 사원을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이게 안 보이시죠? 그러면 이런 사진을 포스팅할 때 쓰시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내 기록이다라고 하는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들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이런 게 포스팅이 글에 하나 둘 쌓이다 보면 내 글을 잘 보지 않고 나가서 다른 사람의 글을 보겠죠? 그래서 사진도 뭔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진이 좋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거는 그리고 새로 지금 7시간 넘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한번 이것도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시간 안 되시는 분은 가져도 좋습니다. 일단 사진 찍는 건데요. 이게 메인 사진이에요. 제가 이렇게 미술관, 지방 미술관에 한번 찍어봤어요. 네. 그런데 이 사진이랑 이 사진은 뭐가 틀릴까요? 이 사진이랑 이 사진은 뭐가 틀릴까요? 이제 구도를 보는 거예요. 구도. 채팅에 혹시 남겨주실까요? 네. 네. 일단 나가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보실 수도 있는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얘는 제가 앞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미술관을 찍은 거고요. 얘는 이 중에서도 한쪽으로 찍은 거예요. 이 부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자, 메인 사진의 앞엔 얘는 잔디가 보였죠? 얘는 앞에 있는 뭐랄까요? 그냥 이 컬러가 좀 보여요. 그리고 이 부분은 네, 여기 메인 사진에 보면 초록색 부분, 조형물 보이시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찍은 이렇게도 찍었는데요. 이거를 찍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사진을 전 찍을 게 없어요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같은 사진이라도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사진을 여러 장도 찍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사진 찍은 게 없어요. 하루에 사진 하나밖에 못 찍었어요. 그 같은 것도요, 이렇게 장소를 옆에 몇 발짝 움직이시면 여러 장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비슷한 거를 여러 개 찍는 게 막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찍으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사진 나는 없다. 사진을 나는 3장밖에 아직은 못 쓰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사진을 늘려가 보세요. 늘려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메인 사진 이렇게 있었죠? 메인 사진에서 이쪽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 보게 찍었고 조물이나 이쪽도 찍었고 잔디밭 아니고 컬러 있게도 찍어봤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 가지 사진이면 여러 가지를 나올 수 있도록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찍는 사람마다 좀 이런 게 달라져요. 자, 원 전문 우주과학과인데요. 자, 이 땡땡은 뭘까요? 해볼 수 있겠죠? 찍는 사람에 따라 사람의 뭐에 따라 사진이 좀 달라질까요? 혹시 채팅에 네. 사실 여러 장 주간이요. 네. 사진에 대한 거는요. 제가 그 리틀리에 사진 넣는 방법 해서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남으면 제가 해드릴게요. 네. 구도에 따라 구조, 구도. 네. 구도라는 말 맞고요. 저는 일단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를 이게 메인이지만 물론 흔들리긴 했어요. 근데 옆으로도 찍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도 찍을 수 있거든요. 가는 길에. 그리고 더 멀리 가서 찍을 수도 있고요. 네, 구도에 따라, 시선에 따라서 사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사진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곳에 같이 가더라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정형화된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다른 시선으로 다른 사진, 다른 사람과 조금 더 차별화된 사진을 찍어보시는 것도 네,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원 사진을 찍었어요. 네, 찍어봤는데요. 그냥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한 번씩 남겨봤어요. 어, 여러분도 나중에 이런 걸 하다 보면 일상을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뭐 저처럼 교육용으로 쓸 수 있고 얘기로 쓸 수도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찍어보세요. 지금 보면 되게 엇비슷해요. 근데 제가 막 비율도 좀 다르게 하고 보는 시선을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찍었어요. 얘는 지금 이 화면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끌면 위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 넓은 사진을 봤을 때 옆에 이게 길이 보이죠? 그리고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만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해서도 좀 같은 느낌이지만 또 다르듯이 이렇게도 사진을 찍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아직 좀 찍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다라는 분들은 이런 간단한 노력들을 통해서 글과 사진 두 개 다 풍성해서 내 글이 사람들에게 많이 소비되고 좀 인기 있고 그래서 내 글이 괜찮으면 다른 내 글도 사람들이 소비를 하거든요. 읽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회수도 방문자 수도 네, 늘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팁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건 일부러 제가 막 옆으로 흔들리게 찍었는데요. 사실 우리 여행 같은 거 가다 보면, 여행하다 보면 막 사진 찍을 때 급하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아까처럼 각도 세워서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진에 글도 쓸 수 있어요. 자, 네, 이 사진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썸네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클릭하시면 초록색 테두리가 나와요. 자, 편집을 누르세요. 여기서 아까 이제 사진 목정했대요. 액자도 이렇게 틀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틀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명을 넣을 수도 있어요. 서명, 뭐 이미지도 있는데 텍스트로 텍스트를 누르면 자동으로 내 블로그 주소가 떠요.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 할 수도 있고, 템플릿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여기다가 텍스트 러블리, 네, 이렇게 하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죠. 네, 이게 서명이 들어가고요. 이거를 모든 사진으로 하면 모든 사진의 서명이 러블리언 이렇게 만든 게 사사사삭 들어갑니다. 서명이 다 들어가요. 도장 찍듯이. 그리고 없앨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자이크도 할 수 있고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오늘의 일상 이렇게 해서 글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크기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글씨체도 다 바꿀 수 있고요. 색깔도 글자 색도 바꾸고 배경색도 바꾸고 네,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배경색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트 타입으로라는 건데요. 물론 지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쫙 보면 엄청 많죠. 이게 뭐야? 하나 해볼게요. 맛있는 제주도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오늘의 일상, 뭐 우리 동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얘를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네, 뭐 그냥 이렇게 일단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완료를 하면 지금 이렇게 뭐가 돌아가냐면요. 아까 제가 서명하고 나서 모든 사진이라는 걸 클릭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진의 서명이 탁탁탁탁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붙여져 있죠. 위치는 하나하나 개별로 옮길 수도 있는데 모든 사진이라고 하면 첫 번째 사진에서 있었던 위치에 그 위치에 얘가 자동으로 그냥 다 들어가요. 그래서 서명은 한쪽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만든 거 색깔이랑 아트타입보라는 걸로 하면서 이렇게 썸네일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지정하면 이게 글이 쫙 잘 보일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더 해볼게요. 너무 비싼 거. 이걸로 해볼게요. 클릭하고 여기 마술봉을 여기도 있고 위에도 있어요. 두 개 아무거나 들어가시고 텍스트에서 이렇게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아트 타입고 이렇게 해서 제가 클릭한 다음에 이름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색깔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팔레트 누르시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완료. 이렇게 되고 대표. 이렇게 하면 얘가 썸네일이 됩니다. 그래서 뭐 썸네일이 예쁘게 캔버는 디렉트인버스 해도 되지만 급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도 한때 이거 좀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시간 많이 빼시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일단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아까 그냥 기본적으로 사진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 남겨주셔도 되고 마이크를 켜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글과 사진을 배워서 글도 물론 이제 글감을 찾아서 쓰고 사진도 일상에서 찍고 그 예쁘게 편집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팅을 좀 더 풍부하게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생각하실 동안 제가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진 여러 개 넣는 거 해볼게요. 사진 여러 개 넣는 거는 네, 사진 눌렀고요. 이렇게 클릭하세요. 그래서 열기. 그래서 개별, 콜라주, 슬라이드라는 이게 첨부 방식이 그냥 나와요. 그냥. 사진을 2장 이상 이렇게 누르면 클릭하면 이게 그냥 떠요. 한 장 한 장에 한 장을 할 때는 안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 개를 4개를 클릭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콜라주도 만들 수 있지만 사실 콜라주도 필요 없어요. 사실 콜라주 필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어 개별로 올려요. 저는 무조건 개별로 올려요. 대부분. 개별을 사랑해요. 그래서 원하는 걸로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해서 3개까지가 붙거든요. 제가 붙이는 게 뭐 아니라 네이버에서 3장의 사진까지 옆으로 가로 붙게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볼게요. 원하는 위치. 나는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아아한 사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 내가 붙여놓는 게 더 빨라요. 이거 붙여놓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클릭해서 드래그 쭉 내리면 원하는 위치에 플러스 이렇게 위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너무 어렵지 않고 너무 쉬워서 제가 또 궁금하신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그 리틀리에 보시면 제가 사진 올리는 방법을 영상으로였던 것 같아요. 그걸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아니면 녹화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추가하는 거요. 어제도 누군가 여쭤봐 주셨는데요. 자, 이전 화면부터 한번 볼까요? 블로그에 이제 자기 이 블로그 포스팅 PC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발행 옆에 보시면 점 3개가 있어요. 여기서 글쓰기, 내 블로그 관리 통계 이렇게 있을 때 관리 들어가서 프로필 설정이나 뭐 꾸미기나 카테고리를 바꾸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클릭했을 때 기본이 나오죠. 꾸미기 옆에 메뉴 글 관리 동영상, 상단 메뉴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블로그 카테고리 여기 보이시죠? 네,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름이나 이런 거 간단히 바꿀 수 있는데요. 이번 세부색 2월에선 카테고리에 대한 건 따로 없어요. 왜냐면 지난 1월에 있었기 때문에 따로 없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려우시면 그때 다시 질문 주세요. 그리고 또 혹시 질문 뭐가 있을까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없을까요? 오늘 배운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야, 블로그 하니까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다. 아니면 뭐, 이런 건 어떤지, 뭐, 제 생각을 물어보셔도 좋고요. 없으실까요? 그 사진 네, 편집할 때 네. 그 세로로 가로로 저는 이제 PC가 아니라 핸드폰에서 해서 그런데 그 가로된 사진을 올리는 게 더 좋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가능하면 가로 사이즈로 올리는 게 나은 건가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아마 보기 좋다일 거고요. 뭐 네이버가 가로 사진 좋아하고 세로 사진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취향인데요. 예를 취향? 들어, 네, 취향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제 말씀은. 보기가 그게 더 나은가 보다. 이거는 지금 잠시만요. 예를 들어 이거 지금 제가 가로로 찍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옆에를 다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장소를 넓게를 보여줄 때는 가로가 낫죠. 근데 이걸 제가 세로로 찍었다고 하면 사진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이게 사진이 많으면 조금 오래 걸려요. 이게 만약에 세로로 찍었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지금 저장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사진이 이렇게 잘려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잘려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가로인지 세로인지를 보신 다음에 하는 거고, 무조건 가로가 좋아요라고는 제가 얘기 드리기 어렵고요. 이건 제가 넓게 보여주고 싶어서 가로로 찍은 거예요. 핸드폰을 가로로 놓고. 그리고 이거는 가로가 아니라 제가 천장이랑 같이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이 바닥이랑 넓어 보이는, 높아 보이는 느낌을 주려고 해요. 이게 하늘이거든요. 하늘이 뚫려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가로로 찍었다면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것만? 근데 제가 세로로 했기 때문에 위, 아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찍으려는지에 따라서 가로가 낫는지 세로가 낫는지가 좀 다를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면 이제 다음 주는 마무리 때 한번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톡방에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만났을 때 물어보실 수 있는 거 있으면 주셔도 저 질문 있는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푸딩 가게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블로그에 그냥 제 일상에 대해서를 만드는 블로그하고 가게 블로그하고 따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같은 공간에서 하는 게 좋은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요. 나는 이제 푸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아니면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 중에서 푸딩 일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전자랑 후자랑 달라지는데 전자는 전문성이 있어 보이려면요. 푸딩만 보여주는 게 맞죠. 그런데 네네. 나는 내가 예를 들어 뭐 푸딩도 하지만 내가 자기계발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이제 같이 섞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인이 블로그에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서 가지고 가시는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키울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키우고 싶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푸딩님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제주도 맛집, 뭐 무슨 블로그집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빕스에 대해서 내가 글을 보고 싶어. 그럼 어떤 사람은 빕스 계정을 만들어서 빕스에 대한 걸 막 써. 근데 어떤 사람은 빕스도 쓰고 뭐 던킨도 쓰고 베스킨도 쓰고 뭐 다 써.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잡다한 것도 있고 아니면 전문적인 거 있고 나는 뭘 찾을까? 나는 어떤 블로그를 볼까? 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푸딩이면 푸딩을 7일이면 7개 푸딩만 쓰지 말고 푸딩 바대 2개는 뭐 푸딩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뭐 다른 메뉴도 있을 수 있고 좀 아니면 푸딩을 만드는 뭐 다른 뭐랄까요 가게일 수도 있고 조금 사람들이 봤을 때 푸딩에 너무 질리지 않게 사업 블로그를 하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보는 거니까요. 내가 7개, 7일이면 7개 푸딩만 올렸다고 해서 가게 홍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질리잖아요. 그쵸. 우리도 책만, 도서 블로그라고 해서 1한 달에 30개 책만 얘기하면 너무 질리거든요. 하루는 책 쓰는 사람들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북카페를 알려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좀 매력적으로 느끼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또 1대1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또 공통적인 얘기, 질문 있으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혹시 고민 있으신 분 한 분만 더 있을까요? 워낙 다들 잘하셔서. 네, 제가 봤더니 다 질문 잘하시더라고요. 하나만 할게요. 네네. 네이버에 리튼이라고 새로 뭐 AI 글 쓰는 거 어플이 있던데, 미튼이요? 네, 리튼. 위튼이요? 저 어떤 건 네네. 잘 모르겠어요. 그게 AI가 글을 써준다고 하던데 그런 걸로 글쓰기를 해도 괜찮은지. 뭐 GPT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 보다. 그렇죠. 그죠? 대략 글을 내용을 어느 정도 적어주더라고요. 그 AI가 내가 원하는 주제에 따라서. 네네. 그런 내용이 저품질이 걸리는 건 아닐까,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지금 그 네. GPT도 그렇지만 지금 외국에서는 그게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과제를 내줬는데 학생들이 다 AI로 해서 지금 하면 그걸 다 가서 과제를 다 내서 그게 또 난리래요. 윤리적으로. 과제를 내줬는데, 그쵸. 근데 이거에 대한 지금 그런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문제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전 세계적으로 네, 정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라면 일단 제가 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새로 나온 그 AI에서 글을 써주고 사진 쓰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도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는 아니라서 저 같으면 거기를 못 믿고 일단 제가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된다 안 된다 좋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만약에 AI가 모든 음악을 만들어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해준다면 사람들은 할 일이 없겠죠? 근데 아직까지 걔네들도 오류가 있어서 못 잡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네이버에서 한다는 것도 그게 네이버에서 한다는 게 이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나오겠죠? 상용화된 건 아니라서 제가 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일단 써보세요. 사람들이 AI 글보다는 일단 갔다 온 사람들의 경험이랑 그런 사진과 글이 있는 걸 일단 더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은. 감사합니다. 땡.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해 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시작 단계고요. 제가 예스24에 어제 밤에도 들어갔다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이 한 권밖에 없더라고요. 좀 제대로 된 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요. 알게 되면 또 알려드릴게요. 네. 네. 시간 많이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하고 일단 공유를 꺼볼게요.